신개념 캠핑 수다 의정 토크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임평순입니다. 2023년 개묘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전 올해도요 캠핑 많이 떠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 수다선님과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캠퍼는요 최종현 경기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리를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하는 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자라니까 봐 요리를 잘하는 남자. 네, 네. 맞아요? 제가 원래 요리를 좀 좋아해서 요리를 취미를 갖고 있고요. 예. 나름대로 또 유튜브도 또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요? 네. 아, 그럼 정치 유튜브 하시나 보다. 아니, 동료이시니까. 제가 유튜브를 2개를 하고 있는데 네. 정치 유튜브는 별로 관객이 없고요. 사람들이 없어, 안 봐. 제가 하는 요리 유튜브 아빠의 손맛이라고 거기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요? 예, 예. 아빠의 손맛이요? 네, 네. 어머, 저도 유튜브 채널 한 지 4년 됐는데 네. 이제 600명. 부럽다. 어쩜 그렇게 구독자가 늘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요리를 좀 새로 개발해서 예. 좀 또 더 시작해서 구독자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네. 봤습니다. 아,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한 명 또 늘었네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그냥 재미없을 줄 알았더니 네. 진짜 요리 프로그램을 하듯이 하시던데. 아, 예. 제가 뭐 그동안 뭐 거의 자취 생활하면서 네. 제 삶 자체가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 거에다가 좀 응용해서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캠핑 프로그램이긴 한데 지금 네. 요리할 게 지금 채비가 안 돼서 네. 요리는 같이 못 해보겠고 네. 요리처럼 재밌는 아, 토크 차 한 잔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짠 할까요? 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원님의 인생을 한번 키워드로 알아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그 소세지는 안 꽂혀 있어요. 키워드가 꽂혀져 있습니다. 하나 뽑으면 됩니까? 네, 하나만 네. 뽑아주십시오. 30년 만에 귀향이네요. 30년 만의 귀향? 예, 예. 어디 갔다 오셨길래? 예. 제가 이제 그 10월 7, 8, 9 그 연휴인데 제가 또 30년 전에 네. 제가 이제 봉사활동했던 곳을 한번 가볼 계획을 세워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30년 전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건 1990년도부터 92년까지 2년 동안 필리핀 민다나오선 최남단에 있는 코로나달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필리핀이요? 예,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농촌지도소, 네, 거기에 이제 파견을 가서 2년 네. 동안 이제 그 청년들의 사회치 클럽 활동, 그다음에 이제 축산 분야, 그다음 지역사회 개발 분야,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부분을 같이 2년 동안 그 지역의 같은 파트너와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필리핀까지 가셨어? 이제 코이카라고 코이카 혹시 아시죠? 코이카, 예, 예. 제가 봉사단 1기입니다. 일기? 예, 1기. 오. 저희가 1기 파견이 44명이 됐었는데 그중에 제가 1명으로 파견돼서 갔다 왔습니다. 야, 2년 동안에 그럼 가서 막 그 뭐랄까요? 농촌을 좀 개혁하고 개몽하고 약간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뭐 제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젊은 친구가 와서 열심히 일한다. 그 친구들한테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도 소개하고 또 한국 젊은이의 또 어떤 성실함 뭐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제가 이제 꼭 가서 다시 그분들을 뵙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겨주시고 예전에 기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사무실을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근무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친구는 3 친구밖에 없고요. 일단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이 근무하셨던 뭐 이제 상사분들 뭐 아무도 안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3분이 이렇게 반겨줘서 아주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세 개발 그 하나의 샘플링을 했던 마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마을에 또 이제 찾아갔더니 그 마을에서 저를 잊지 않고 30년이 됐는데도 파티해주고 그래서 아주 융숭하게 같이 파티하고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30년 전이면은 의원님께서도 완전히 청춘이잖아요. 청년. 28에서 30까지 있었습니다. 28에 필리핀에서 뭘 크게 좀 배웠습니까? 그 기억이 지금 제가 여지껏 이제 살아가는 제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에는 나눔과 성미를 거창하게 이제 갔어요. 우리 가진 걸 나누고 섬기겠다. 그게 아닌데 가서 보니까 친구를 만들고 이웃을 만들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가는 마음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또 제 나름대로 글로벌 마인드도 배우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또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지금 살아오고 지금까지 정치에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의원님 그 별명이 생겼다고 좀 들었는데. 필리핀에서 저는 별명이 이제 카라바오. 카라바오? 예, 그게 뭐예요? 카라바오가 그 필리핀은 물소 이름이에요. 물소? 물소 이름인데 제가 이제 뭐
좀 그때 그 친구들 봤을 때는 되게 좀 이렇게 튼튼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카라바오를 붙여줘서 카라바오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모든 그 아이디는 다 카라바오입니다. 아. 한국에 쓰는 라이트 카라바오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또 그런 또 특별한 별명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네요. 아이고 무슨 뭐 저기 노래 제목 같아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예. 이런 키워드 나오면은 100% 가족입니다. 아 그렇죠. 가족한테 제일 미안하죠. 네. 그동안 이제 뭐 저 이제 정치한다고 네. 이제 뒷바라지한 뭐 저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사실 뭐 제가 그걸 다 갚지는 못해요. 갚지는 못하는데 마음만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게 또 미안하고. 계속 미안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아내죠. 아, 부모님은 아니고요. 부모님한테는 뭐 부모님은 뭐 진짜 미안한데 부모님한테는 죄송한 거죠. 죄송한 게 예. 젊었을 때 뭐 좀 사고 좀 치셨습니까? 아니 젊었을 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이쪽 소원에 와서 이제 생활을 했고 또 외국 나와서 계속 예. 뭐 결혼해서 살면서 부모님 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뒷바라지 하시냐고 평생을 또 맞아요. 예, 그 예. 의원님 저희 예전에 인터뷰할 때 교통사고 크게 나셨다고 그때 그래서 부모님 걱정 너무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그 저희 뭐 교통나고 한 6개월 정도를 저 옆에서 제가 6개월. 이제 거의 못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꼭까지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 마음을 이제 크게 짐을 갖고 살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평상시 굉장히 진짜 표현을 못해도 표현 잘 하세요?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라 잘 뻣뻣한 장담이라. 네, 잘 못하고 네. 그냥 뭐 그냥 전화로 뭐 잘 계세요? 뭐. 방송을 통해서 자, 카메라 자, 제 방송 나무대로 합니다. 어머니 큰아들 종현입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요. 늘 마음속에 어머니 생각이지만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못한 생각들 더 많이 들어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큰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나눔을 자식이 되서 장남의 역할도 열심히 하고요. 어머님 말씀 따라서 건강하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뽑아주십시오. 네, 네. 어떤 게 나올까요? 무장의 도시. 무장의 도시. 예. 예. 들어본 바 있습니다. 장애 없는 도시? 무장의 도시? 약간 예. 다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장의 도시라는 게 장애인만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늘 고민했던 거고, 제가 이제 무장의 도시를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건설이나 뭐 모든 분야에서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사실 무장의 도시라는 게 사실은 뭐 장애인들 뭐 이렇게 뭐 휠체어 가는 길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아이, 노인, 여성 모든 그 전 세대가 어울려서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편리한 환경. 그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좀 기본적으로 경기도 이제 무장애 도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 가지고 계속 외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조례도 좀 개정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다 구성된 이 인프라에서. 그 일차적인 게 이제 인권이거든요. 예. 사람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 인권이라는 게 뭐 사람과 사람과의 상대가 아니라 어떤 건물에서도 인권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게 건물도 사람이 이용하려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 무장애거든요. 그게 이제 장애인만이 아닌 노인한테도 편리한 건물이 돼야 되고 여성한테도 편리한 건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다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갖추자는 거죠. 도로, 건축물, 뭐 시설물, 여객터미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건물들이나 모든 시설물이 무장애 시설로 바뀔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휠체어 타신 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죠. 남녀노소, 뭐 임신부, 뭐 그럼요. 등등등 예, 예. 누구나 편리하게 예. 턱도 좀 낮추고. 예.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무장애 뭐 빌딩 같은 게 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가이라고 무장애 그 건물이 안에서 무장애 건물이요? 건물 큰 건물이 있어 그 안에서 이제 무장애를 체험하게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대 때도 이제 그 전 도지사님한테 그걸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 정도 규모를 경기도에서 좀 져서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과연 무장애 건물이 뭐고 무장애라는 게 뭔가를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 안에 이제 모든 전국인분이 와서 하다못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중증장애인이 오시더라도
그 호텔을 묵어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무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공간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좀 한국도 도입을 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우리 전국 최고의 도시인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좀 그때도 주장을 했지만 아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뭐 땅까지 구매해서 2천억 정도 뭐 들어가는데 네. 사실 그 미래에 이제 그래 제가 외쳐야지 어쨌든 미래에 그런 건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키워드로 삼을 만하게 의원님께서 이렇게 무장의 도시를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늙어 가잖아요. 저도 늙어 가고 저도 나이 먹고 갔을 때 결국은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항상 저는 뭐 정책을 만들 때 결국 저를 위한 사업이고 제가 이제 관심이 간 치매 분야도 있지만 치매도 결국은 저를 위한 거고 그렇게 한다면은 크게 뭐 앞으로 그런 생각 갖고 한다면 결국 그게 모든 사람한테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가 꽤 되셔서 네.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니까 어디 모시고 가려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이 불편해서 안 가.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가는 길목 식당까지 갈 때 거리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지 않으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결국 불편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결국 어찌 보면 또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이유고 네네.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어. 근데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장애인 활동가로 활동할 때 도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이게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인데 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뭐 이런 여객 터미널에 장애인 시설이 돼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법으로 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법에 없는 거를 사실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시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그 센터를 오픈을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수원에. 그래서 그 센터가 이제 수원에 있는 모든 도로 시설, 뭐 도로에 이제 보도블록도 그 점자 블록이 있잖아요. 점자 네네. 블록 설치, 그다음에 턱, 그다음에 여객 터미널이나 엑스켈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할 수 있게끔 센터를 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국회에서 그 법적인 지위가 이제 그게 강제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항으로만 돼 있습니다. 아직. 네. 어쨌든 수원이 좀 앞장서고 있네요. 수원시가. 그렇죠. 수원이 네. 어쨌든 뭐 130만 도시인데 그러니까요.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찰떡 상임위를 맡으셨어요. 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제. 네,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해 주셨습니다. 야, 그럼 관심 있는 현안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막 지금 워낙 현장에 뛰시던 분이라. 요즘에 이제 하나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죠. 저희 6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네. 6개 병원이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전담병으로서 역할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는 이제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공공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병원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려면 병원 규모라든가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갖춘 병원이 이천병원하고 이제 안성병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뭐 파주병원, 표천병원들은 지금 시설들이 너무 열악해 있어서 다 건물들 다 리모델링하고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병상이 되면은 사실 경영적인 문제든가 이런 거 다 해결되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급한 이제 급성기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더 높아질 겁니다. 일단 규모가 문제군요. 규모를 좀 확대하는 거. 그 병원 북쪽에도 병원 하나를 또 신설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우리 또 중장년 행복을 위해서 네. 또 열심히 하는 또 일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중장년이잖아요. 네. 중장년일 때 과연 제가 갈 곳이 어딘가 제가 한번 이제 일요일 날 뭐 쉬는 나가 보니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군데가 없어요? 예, 제가 갈 때 어디 갈 것 같아요? 산 가요. 그러니까 거기 산 아니면 동원에 가고. 아니 저 산 가요. 아니 그러니까 갈 데가 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중년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 중년들이 와서 그동안 이제 뭐 30년 동안 이제 가족을 돌보면서 이제 그런 시간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 공간, 그 같은 동료와 얘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복 캠퍼스라는 걸 이제 제안이 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남과 북에 강남대하고 대진대에 이제 기본 시험 사업을 행복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실 중장년 인구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인구들이 좀 더 편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좀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또 다시 또 배워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5, 60대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곳인데 실제 이용자를 저희가 깜짝 화면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복캠퍼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행복캠퍼스 이용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오픈 때부터 했으니까 2년 됐습니다. 다니니까 어떠셨습니까? 총평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삶의 새로운 활기, 생동감, 그다음에 뭔가 시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속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또 동화구연 했고요. 그다음에 MBTI, MBTI 하면서 특강인데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동년배 특강으로 가랜다도 만들고 뭐 집에 인테리어 소품도 만들고 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앞에 최종현 도의원님 나와 계신데 행복캠퍼스 지금 뭔가 더 보충하고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 의원님이 관심이 지대하신 걸로 알고 있고 행복캠퍼스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행복캠퍼스가 저희가 노는 놀이터, 쉼터 이런 의미로는 많이 다가와 있는데 여기에서 발돋움을 해서 소일거리나 또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배우고 익힌 거를 나가서 실현하기에는 또 각자 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어진다면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을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 이제 실제로 좀 써먹게 좀 해달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럼요. 그동안 이제 사실 중요한 나이가 50세, 65세까지 분들이 거의 뭐 5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사회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좀 행복 캠퍼스에서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직접 뵙고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네, 제가 말씀 들은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담아서 이번 또 새로운 또 사업을 할 때는 그 추가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좀 더 우리 중년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이팅 하시고. 자, 선생님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3년입니다. 2023년인데 새해 계획 중인 뭐 조례안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뭐 꼽아주시죠. 여러 가지 뭐 조례를 그동안 이제 10대 때 조례를 좀 많이 좀 만들어 봤어요. 많이 그러니까요. 만들고 네. 했는데 이게 위원장이 되니까 이제 제가 조례를 막 나서서 만드는 이게 좀 부담. 그런 거예요. 위원장님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는데 이제 위원장이 좀 먼저 조례를 하게 이제 의원님도 다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막 나서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위원장을 해보니까. 그래요? 몰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하는 조례들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 이렇게 좀 6개월 동안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료인들이 좀 많이 발전되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조례를 준비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장애인 이제 이동권 증진 조례를 이번에 이제 그거 제가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조례들 그동안 이제 10대 때부터 준비한 조례를 하나씩 준비해서 그럼 발전시켜 나가야 발전시켜 되는데.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경기도 장애인 안내견 양성 지원 그건 조례인가요? 10대 때 했습니다. 10대 때 하신 거예요, 네, 벌써?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지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것도 뭐예요? 10대 때 했습니다. 다 하신 거네요? 네. 이거 이번에 10대 때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위원장으로서 딱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조례 하나 이제 장애인 이동권의 증진 조례를 이번에 하나 통과시켰는데 네.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 전동 스쿠터라든가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또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 이거 타는 거 보셨죠? 그러면 그럼요. 네. 보험에 대한 게 취약해요. 보험이 안 들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사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험 부분을 조례 안에 넣습니다. 보험하고 그분들이 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장비를 또 다루잖아요. 그 장비를 다루는 거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넣어서 좀 더 이제 교육센터 같은 걸 설립해서 그 장애만 타지 않거든요. 어르신들도 타니까 그렇죠, 많이 타십니다. 이렇게 어르신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 공간도 만들고 뭐 이런 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주면서 특히 보험이 최고 좀 그렇네요. 좀 돼서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자전거 보험도 들어주는데 맞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그 장비에 대한 보험이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좀 큰
시 단위에서는 자전거 예, 보험이 다 들잖아요. 자전차라고 해가지고 네. 예, 다 들어져 있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군요. 네, 없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좀 큰 네, 근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근거를 만든 조례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사랑하는 지역구. 지역구가 어디죠? 메탄 1234동입니다. 수원 메탄 1234. 1234. 네. 지역 현안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지역은 이제 구도심권하고 신도시 같이 어울려 사는 아주 우애 좋은 아주 그렇죠. 사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나름대로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그 안에서 아파트 생활하면서 또 옆집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또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공동체 복원이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아파트에 이렇게 분리된 그런 공간이 아닌 좀 더 커뮤니티를 만든 아파트만의 공동체 복원하는 데 좀 한번 힘쓰고 싶습니다. 근데 공동체 복원을 어떻게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거 저도 쉽지 않던데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반상회라고 옛날 들어봤어요. 반상회 알죠. 이제 뭐 정부의 주도해서 했던 거지만 네네. 뭐 그런 식이라도 좀 매달 그 아파트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네.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게 사실 이제 옛날처럼 반상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인데 그렇지 않고 근데 좀 더 이게 민간이 협력해서 만드는 건 조직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 안에서 또 지역에 사는 또 어떤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 가구에 대한 또 그런 문제점도 파악되고 돌봄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아파트는 필요하지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야, 그거를 도 의원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겠다. 그럼도 이게 또 제가 뭐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안 되고요. 시민이 만들고 거기서 그렇죠. 관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게 서비스를 해주는 지금 만들어야죠. 자, 지금 공동체를 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네. 지역구 현안도 한번 잘 네. 꾸려 나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줄, 한 단어,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천천히 주변 잘 보고 다녀라. 그래서 그 한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보천리라고. 천천히. 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말 소걸음처럼 예. 천천히 이렇게 주변 살피면서 앞으로 또박또박 나가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제 어떤 목표를 뭐 가지고 가겠지만 그 목표까지 제가 뭐 어떤 막 달려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변 살피면서 한 발씩 한 발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보천리라는 그 제발 가끔 쓰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는데 네. 천천히 가다 보면 네. 또 한 해가 또 딱 가겠죠. 그럼요. 그때 딱 돌아보면 야 천천히 목표한 바대로 잘 걸어왔다. 네네. 그걸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아하시는 캠핑장에서 한번 예. 수다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로 떠나고 싶어요. 한번 시간 내서 가세요. 예. 그래야 좀 비우면 또 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저희 의회 이제 예산도 통과했기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떠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제 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뗐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우리 최종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 되시기를 의정 토크쇼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캠퍼분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